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 녹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이때만 이제 방송 녹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거의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짬짬이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선거의 시즌이 이제 접어들었죠. 각 그 후보들마다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경선에 필요한 상당수의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투표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을 상당수 확보했다 이래가지고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낙연 씨가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간에 이제 그걸 상대되는 이제 야당 쪽의 입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독보적인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지율만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씩만 더 지지를 확보하고 붙이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 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 헤게모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형 후보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무시당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지금 느낌을 본인 스스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좀 약간 좀 어설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이유가 있는 게, 원래 이제 이게 대선 경선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경선을 치러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대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경우에 그렇게 되면 후보 중심으로 이제 당이 재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대표는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 중심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뭐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번 내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3월 9일 날인가 그 투표가 있거든요. 3월 7일인가 9일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이게 한 2, 3개월 뒤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상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야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국힘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욕구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당 헤게모니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임기 중에, 원래 이제 당 대표 임기 2년이거든요. 그 임기 중에 유일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내년 지방의회 선거인데, 거기에마저도 이제 본인이 어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돼버리면 그야말로 완전 마스코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약간 좀 다소 약간 짜증 섞인
또 다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하여튼 뭐 정치 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정문실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한 팩트에 기반해서, 물론 뭐 제 분석이 아예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여러분의 투표, 여기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뭐 큰 이슈가 아니라면 이제 객관적인 수준에서 이제 그 약간만 좀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선거에 대한 부분, 그 외의 정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군실이 예전부터 하던 군사 안보, 첩보,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교양, 문화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또 모르죠. 막 치면 또 이재명이 나쁘네, 뭐 이낙연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좀 톤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 그게 옳다고 믿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한 방향성으로 몰아가는 댓글로 사람들의 어떤 투표권에 그 선거, 그러니까 유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어떤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가능한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앞으로는 조금씩 더 변화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조만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문실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 아직 이게 3,000명도 안 됐는데 없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딴 거 할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더 나서 안철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합당 논의가 조금, 국민의힘하고 합당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죠. 이준석 씨가 그렇게 막 승질대로 부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 국민의당 쪽에서 약간 좀 예를 들어 지구당 그 당협위원장 숫자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쪽은 국민의힘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3명을 가지고 있는데, 합당을 했을 때 뭐 30%를 달라, 20%를 달라,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내부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그 당대표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뭐 공동 당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공동 지도체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물론 그것도 이준석 씨는 잘 못 받을 텐데, 하여튼 이제 상황이 좀 그래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완전 당 자체가 흡수합병 돼버리고 안철수 대표 그냥 평당원처럼 돼버리면 합당을 하는 의미가 없죠. 합당이 아니라 무슨 이제 뭐 흡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수가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뭐 말이고,
어차피 경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요번 대선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요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세력, 본인의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세력을 더 모으고 비전을 더 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걸 하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경우에 물론 상당히 지지율을 많이 얻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 야권이 분열돼서 또 여권한테 정권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자 출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뭐가 합당의 협상 전략의 하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경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이전에 합당을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대선 경선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입장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경선에 나갔다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철수 씨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안철수 씨의 어떤 그 예약력이나 중도표의 파급력 이런 것들이 또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의 지지자들 중도표가 삐질 수가 있는 거야. 나 투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차라리 독자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11월 달쯤에 또는 12월쯤에 이제 또 1월 2월쯤에 그 윤석열 씨 지지선을 하고 이제 뒤로 빠지시면 그러니까 손잡고 막 같이 이렇게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기로 그리고 이준석이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전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두 분 관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안 대표도 지금 여론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현재의 이제 문재인 정부를 내년에 넘겨받게 되면 재정 문제부터 포함해서 범죄 수사까지 상당히 만신창이인 나라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그 재정 회복, 그 다음에 정책 개선, 그 다음에 뭐 개혁,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이런 걸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뒷수습만 하는 거지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5년을 새 정치에 집중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2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그 열린우리당 사태처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하게 되고 서로 막 의견이 안 맞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탈당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정부의 어떤 안정성이 걷잡을 없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나오시나 마나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그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현재 판세를 내다보는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가는 중이라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금 14분쯤 됐는데 이 핸드폰 영상 같은 경우에 너무 길어지니까 핸드폰으로 업로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